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잘되는 나를 만드는 행운연습이란 책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유시안이 지었고요. 작가,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제작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직업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기보다는 쓸모있는 크리에이티브로 불리길 원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삶의 과학, 행운도 연습하면 는다. 행운을 불러오는 것도 걷어차는 것도 사소한 행동과 심리 상태에 달려있다는 게 이 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운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보면 페이스북 창립 초기에 사무실 벽화를 그려준 데이비드 첸은 그림값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후에 2억 달러 이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명 시절을 보낸 멜 깁슨은 오디션 전날 술집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처참한 몰골 덕분에 눈에 띄어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행운은 날마다 일어난다고 단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운이란 준비된 행운의 기회, 럭키 브레이크스를 일컫는 거죠. 즉 어쩌다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재난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행운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지만 최소한 나 자신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묻습니다. 불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꿔보자 할 것인가? 행운은 참고 견디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럭키 브레이크스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행운의 신호를 발산해야 한다. 행운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정이나 작은 몸짓서부터 확연히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몸으로 행운의 신호를 보내는 노하우를 짚어준 다음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운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둘째, 행운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주파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운을 잡는 준비 동작인 머리 비우기부터 방해 전파를 제거하는 법, 날카로운 관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기법 등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인맥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켜 두어야 한다. 저자는 기회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행운은 반드시 주위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한 자원과 무한 자원의 활용법을 파악해 인맥을 행운이란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변화로 내일을 바꾸는 그래서 9가지 심리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아래의 9가지 연습이 재미없고 우습게 보이기는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통하는 선을 상상하며 중력을 느껴본다.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땐 평소에 읽지 않는 잡지 3권을 속독한다. 잠들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을 뭐뭐 하고 싶다라고 쓴 다음 일난다. 좋아하는 장소에서 10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스케치해본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나만의 편안한 음악을 정한다. 투두 리스트는 일주일마다 아이젠하워 박스 안에서 분류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내 친구에게 연락의 안부를 묻는다. 책 속으로 이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헤드폰을 끼고 워크맨을 들으며 맨하탄 거리를 걷기를 좋아했다. 이는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귀로 듣는 음악이 바뀔 때마다 눈앞에 도시의 풍경도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유행가를 들을 때는 도시가 아주 화려해 보였고 힙합을 들을 땐 세상이 빠르게 돌아갔으며 라틴 음악을 들으면 거리에 나팅게 후예가 눈에 들었고 클래식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노인과 아이가 좀 더 눈에 들어왔다. 물론 이는 내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며 사람마다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뚜렷하며 아주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뇌는 라디오와 같고 사고의 방향은 주파수 조절기다. 주파수가 바뀔 때마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주파수가 맞춰지고 잡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미세한 것들이 드러난다. 이것들은 바로 행운의 실마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고 방향이 주파수 조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슬픈 음악은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슬픈 음악을 계속 들으면 인생도 슬퍼질 것 같아요.
이처럼 일련의 단어들이 우리 기억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면 반복적으로 깊이 사고를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지 않을까? 이는 곧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하게 들린다. 몇 년 전에 되게 히트친 책이거든요. 그러나 이는 시크릿에서 말한 바로 무언가를 계속 상상하고 염원한다면 자석처럼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돈만 계속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돈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식별하고 연상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단지 돈의 존재에 관심을 가질 뿐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주파수란 단순히 신념과 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행동 목표다. 여기서는 구체적, 현실적 행동이 핵심 키워드다. 먼저 생각과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행동 목표 또는 훈련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행동 목표와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이점은 상호 신뢰와 협조 및 친구 사이의 소개에서 비롯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늘 정보 교류에서 나온다.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며 항상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강한 연결이라고 부른다. 이들 사이는 감정이 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강하다. 반면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고 만나야 몇 마디 나누지 않는 서먹서먹한 사이는 약한 연결이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강한 연결이 약한 연결보다 더 당신을 도와주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 자문이나 견해라면 약한 연결도 강한 연결만큼 효과적이다. 심지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과 생활권이 달라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한 연결의 관계가 어쩌면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정보를 취하는데 더 실제적일 수도 있겠다. 물론 가짜 정보는 구분해야겠죠. 아는 사람이 체면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물론 아는 사람하고 잘 교류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행운을 불러오는 것도 걷어차는 것도 사소한 행동과 심리 상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 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